다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탄 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기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감염병 및 재난위기 대응,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 과제, 2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차년도 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년도에는 건강증진과 장기기증 활성화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최우수기관 소방청장 표창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확대, 정신건강과 치매관리 강화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 방역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협력 기반의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결핵관리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연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한 미군과의 감염병 공동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남녀 가입력 보존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임신을 위한 사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소 기능 검사와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신 출산기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로봇 기술 기반 재활 운동장치를 활용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심내혈관 예방 캠페인과 사업장,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했으며 제1형 당뇨 환자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안심도시 구축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금연환경조성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위한 금연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내용을 실시하고 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등과의 운영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과 치매 안심마을 지정을 통해 치매 환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상담센터를 지정하고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용인 정신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10개의 과제를 주요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개 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4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입니다.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보호자의 의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증 소아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정 확대입니다.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권역별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주간 감염병 발생 자료 분석을 통해 유행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축기 대여 사업 추진입니다. 전동 유축기 무상 대여를 통해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 사업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를 통해 당뇨병 미조절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 지원부터 치료비, 생활지원, 복지 연계까지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차년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결핵 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검진율,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걷기 실천율과 건강 행태 개선율, 고혈압 치료율과 암 검진율, 치매 환자 사례 관리 서비스 이용률, 우울감 경험률을 주요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건 의료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 평택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에 대한 시행 결과를 보고해서 이제 4차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3차년도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그 중장기 성과지표 달성 부분에서 혹시 그 성과지표에 달성을 못한 지표가 있는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3기 때 주요 성과지표 10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요. 10개 모두 다 그 달성한 거로 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고 저희가 그 하는 게 점점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이 이제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사업을 충분히 못했었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추진 이런 그 의료보건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맞춰가지고 성실히 추진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럼 10개 목표 지수를 다 달성했다면 이제 4차년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도 해볼 만하고 또 기존 사업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4차년도 시행 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신규 사업이나 또 어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을 추가 지정해 가지고 그 서정 성세 의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1월 1일부터 그 지정돼서 그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표본 감시 기간이라고 해서 그 4급 감염병에 대한 그 감염병을 그 표본 의료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감염병을 감시하는데 그 기간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그 출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유축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뇨 환자가 이제 점차 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가지고 당뇨병 관리 사업을 올해 처음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그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하네요. 예. 그 4차년도 사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 세 번째 기술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그 웨어러블 로봇 이용해서 보행제화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많이 됐고 호평을 좀 받고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그 도입이라든지 새로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뭐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로봇을 저희가 추가로 보급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로봇 재활뿐만이 아니라요. 그 로봇 재활 운동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CPM이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갖고 이제 팔목 각도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완시켜가지고 좀 더 범위를 넓게 유지하는 그런 훈련 기계도 그 계속 그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재활 운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행 재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북부에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평택에 있고 안쪽만 없고 평택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한 대씩 남부하고 북부에 네네. 있어요. 그럼 서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 장비도 워낙 이제 고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인력이 한두 명씩 계속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쉽게 또 비용 대비해 가지고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그 공모 사업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 응모를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또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기 의료계획 그 수립을 지금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계속 4년마다 한 번씩 그 수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30년 전에 우리 소장님 처음 우리 시청에 입사하셨을 때부터도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발전을 좀 이룬 것 같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가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보건 공급 체계를 좀 많이 확립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제8기 23년부터 26년까지 지역 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구 구조에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정책 방향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사회 내 협력 중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우리 평택 지역 사회는 그렇진 않다. 고출산에 저령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지방 인구가 감소가 되지 않고 지방 인구가 지금 우리는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은 이게 정책 방향 설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2026년도 보건 그 예산을 저희가 그 수립을 할 때 보면 출산율 증가에 따른 어떤 뭐 불임 시술 예산이 급속도로 좀 늘어났었던 걸 제가 봤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생아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신생아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전에보다 더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면서 이건 전국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여기다 써놓으셨지 평택형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건 좀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정책 방향은 네. 저희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책 방향을 복집해서 그렇죠. 이제 제시해 준 거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줬는데 저희 평택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수정 작업을 충분히 해도 예.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저는 하는데 동의하세요? 맞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네. 그 저출산 고령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네.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뭐 우리하고는 저희하고는 맞지 좀 않는다.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잘못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한 거를 그대로 써놓으신 거고 예. 우리 평택 보건 이쪽 이 계획에서는 좀 수정 작업은 해서 공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윤하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차년도, 25년도 추진 성과 자체 평가를 이렇게 보면 물론 추진 전략 3가지 그리고 추진 과제 9가지 중에 잘된 분야들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미흡했던 점들이 좀 적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책자의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잘된 점들은 이제 거의 다 잘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미흡한 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미흡한 이유가 대부분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고 미흡하지 않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건소의 역할은 커지지만 이 실링에 잡혀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계속 어느 부분에선가는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노력은 하시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타겟책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이거 늘리면 우리 인원 늘리면 가능합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정답이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 감독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의료라는 보건이라는 부분이 개인 정보를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민간과 함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민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 돌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보다가 안타까워서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은 항상.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저희도 이걸 민간 위탁으로 한번 이제 돌리려고 이제 그 대학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그 인수해서 운영한다는 데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 해서 그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저 인력 관리에 풀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평택 씨가. 이상입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차년도) 주요 성과에서 이제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이제 금연도시 조성 이거를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평택보건소하고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그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서의 단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구역에서 금연구역에서 이제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탄보건소 쪽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 또는 관리를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그 시민들의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홍보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또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그 정류장마다 이제 금연 도시 뭐 해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 흡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처음에 예전에 뭐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서 야간에 운영하는 술집에서 그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했을 당시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제 그 국민성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점차 그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오히려 했었듯이 저희도 이걸 지속적으로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뭐 어린 그 생애 주기별로 소아부터 노인까지 해가지고 한번 금연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단속 같은 경우는 그 단속은 또 필요한 부분은 단속을 병행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흡연이 금지된 뒤로부터 그 좀 시간적인 그 기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그 흡연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밖으로 나와서 흡연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재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재떨이를 이용을 해서 좀 나름 그 거리 미화 개선에도 많은 도움은 주시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흔히 말하는 다중운집 지역이라던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흡연 구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큰 지역에서의 그 흡연 문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사실 난제에 좀 가깝거든요. 근데 이번 그 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서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가 좀 반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홍보는 또 똑같은 홍보로 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뭔가가 좀 좋은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만 반복이 되면은 뭔가가 주먹구구식의 그냥 계획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상택보건소 쪽하고도 좀 같이 논의를 잘 해보셔가지고요. 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 전반기 때 그 저기 한 의원님께서 그 지제역 관련돼서 이제 흡연 부스를 요청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계셨던 이제 그 소장님께서 그 보건소는 이제 흡연을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연을 권장하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주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은 참 와닿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전혀 지금 되지가 않다 보니까 좀 담당 위원장으로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건강 취약계층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월달에 통합 돌봄이 이제 시행이 돼요. 보건소의 역할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일단 그 재택 의료 센터 해가지고 의료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그 저기 섭외해가지고 재택센터, 재택 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지도 감독 권한을 저희 보건소에서 행사하는 거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돌봄 그 통합 지원 회의에서 정신이나 치매나 아니면은 운동 그 만성 관련 저기가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같이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 분들이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방문 인사를 갔었을 때 이제 고령층 분들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보건소의 역할은 그러면은 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브의 역할로 그럼 가시는 건가요? 재택 의료센터는 저희가 메인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건강 관련 해가지고 서비스는 그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건소에 있는 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저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그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작을 하고 좀 부침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 우리 복지국하고 잘 협력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그 소외되지 않게 같이 좀 협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성과지표 그 4차년도 거기에 저는 책자가 아니고 이제 그 전달해 주신 이 저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25년도 성과에는 그 달성률이랑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여기에는 그 겹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달성률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빼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4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 8가지에 대한 그 성과 지표에 대한 거를 이 중점 추진으로 해서 이 부분이 26년도 연말 12월 말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달성률을 갖다가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실적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있는 결핵 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검진률하고 두 번째 거는 이미 이 3차년도 이제 달성 실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목표나 실적 달성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걷기 실천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이 거거든요.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계 보건소에서 그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26년 같은 경우에는 이 8개 지표를 중점으로 해서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자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차년도 이제 시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 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